그래, 인정할게. 나 바람 폈어. 근데 너도 다를 게 없잖아? 내가 뭐? 난 최소한 내가 잠자리에서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진 않았어. 내가 그 여자랑 손잡고 카페에서 웃고 있던 건 뭐야? 친구라고? 그래? 내가 먼저 날 배신했잖아. 넌 다른 여자랑 자면서 난 손도 못 잡아야 돼. 미쳤어? 넌 대체 언제부터 그 여자랑 만난 거야? 그럼 내 배신은 잘못이고 내 배신은 괜찮은 거냐고. 적어도 난 내 뒤에서 몰래 바람 피우진 않았어. 난 이제 더 이상 내 거짓말 듣고 싶지도 않아. 사랑은 영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 곁을 떠났다. 그녀가 떠난 후에야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만약 당신도 지금 연애 중이라면,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 당신은 사랑을 잃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소주 몇 병을 나눠 마시며 회사 얘기, 상사의 뒷담화, 요즘 화제가 되는 드라마 이야기까지 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다. 어쩌면 이런 대화들이 지겹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른다. 처음엔 다들 친해지고 싶어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저 형식적인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면서도 정작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회사는 나쁘지 않다. 급여도 괜찮고 업무량도 감당할 만하다.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가 퇴근 후엔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생활이 정말 내가 바란 미래일까? 언제부터인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도심 풍경을 바라보며 대학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밤새 나누고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하지만 졸업 후 각자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이제는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때는 시간이 많았지만 돈이 없었고 지금은 돈이 있지만 시간을 낼 여유가 없다.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최근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다. 주변을 보면 다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살아간다. 그런데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이다. 언제부턴가 인생이 반복되는 기분이 든다. 아침에 눈을 뜨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늘 먹던 식당에서 비슷한 메뉴를 고르고 퇴근 후에는 늘 가던 길로 집에 돌아온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마치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가끔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제주도든 부산이든 아니면 해외든. 하지만 그렇게 떠날 용기가 없다. 혹시라도 직장에서 내가 없는 동안 업무가 밀려나진 않을까, 여행을 다녀와도 결국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사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막상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익숙한 것들에 길들여진 채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답답하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강물을 바라봤다. 고요하게 흐르는 물 위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요즘 들어 자꾸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습관처럼 SNS를 확인했지만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볼수록 더 우울해질 뿐이었다. 친구들은 연애를 하고 여행을 가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저 화면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뭘까? 어쩌면 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도 변화하고 싶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도 언젠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결국 혼자뿐이다. 하지만 어쩌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대학교 시절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다.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녀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캠퍼스 중앙에 있는 커피숍에서 우연히 같은 조별 과제를 맡게 되면서 처음 인사를 나눴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말수도 적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스타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된 그녀는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었다. 과제 미팅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같이 앉아 공부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 사실 커피보다 녹차가 더 좋아. 그때부터였다. 내가 그녀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게.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은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그냥 일상 속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면서 시작되는 것 같다. 그 후로 나는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녹차 향이 떠올랐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고 대학교 생활 내내 서로의 일부처럼 지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량진에서 저렴한 회를 사서 한강 둔치에 앉아 나눠 먹고 시험 기간에는 서로의 노트 필기를 빌려주며 밤을 새웠다. 겨울에는 연남동 작은 빵집에서 따뜻한 홍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함께 바라보기도 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점점 커졌다. 나는 대기업 인턴으로 들어가기 위해 취업 준비에 매달렸고 그녀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다. 함께 있을 시간이 줄어들었고 만날 때마다 피곤에 찌든 얼굴로 마주했다. 처음에는 서로 배려했지만 점점 그 배려가 의무처럼 느껴졌다. 우리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대충 대답했다. 그러게. 근데 뭐 어쩌겠어.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 말이 그녀를 서운하게 했을 거라는 걸 그땐 몰랐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이상형 있으세요? 이런 뻔한 질문과 뻔한 대답이 오가는 소개팅 자리. 다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분위기를 맞추려고 했겠지만 나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대화가 너무 싫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먹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다음에 또 봐요라고 인사하는 것조차 피곤했다. 형, 너무 닫혀있는 거 아니야? 후배가 내게 진지하게 말했다. 그냥 한 번쯤 마음 열고 만나보면 안 돼요? 나는 대충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솔직히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사랑이란 감정이 무뎌졌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다시 상처받기 싫은 걸지도. 그날도 소개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반겨줬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고 거실의 놓인 식물도 왠지 쓸쓸해 보였다. TV를 켜서 아무 채널이나 틀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핸드폰을 들어 SNS를 스크롤하다가 창을 닫았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커피 테이블에 걸쳐있던 예션인의 손편지를 한번 바라봤다.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그때 그녀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내가 나중에 진짜 사랑을 하면 그때는 놓치지 마. 그 말을 곱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엔 부족해 보였다. 과연 나는 다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형, 이번엔 진짜 가야 돼. 형이랑 잘 맞을 거야. 준이 내 앞에서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면서 노트북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야, 또 소개팅이야? 나 진짜 별로야. 그냥 한 번만. 형, 이러다 혼자 늙어 죽겠어. 야,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편한 거랑 외로운 거랑은 다르거든. 형이 요즘 맨날 회사 집만 반복하는 거 나 다 알아. 나는 대충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실 준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내 일상은 매일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점심은 사무실 근처 김밥 천국에서 간단히 때우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TV 틀어놓고 맥주 한 캔 따는 게 전부였다. 진짜 마지막이야. 안 맞으면 그냥 밥만 먹고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누군데? 이름이 유나라고 해. 내 친구 여동생인데 착하고 성격 좋아. 형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주선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반응이 시큰둥했다. 착하고 성격 좋다. 솔직히 소개팅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닌가? 다들 착하고 성격 좋은데 결국엔 서로 마음에 안 드니까 끝나는 거잖아. 어디서 만나는데? 홍대. 토요일 저녁 7시. 빈티지 카페 알아? 귀찮아 죽겠네. 가서 30분만 얘기하고 바로 나올 거다? 그래.
형이 맘에 들면 좀 더 있고. 그럴 일 없을걸. 토요일 저녁,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홍대 거리는 예상대로 사람이 많았다. 골목골목마다 작은 가게들이 가득했고 길거리에는 버스킹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꽤나 활기찼다. 빈티지 카페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노란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아늑한 분위기였고 LP판들이 벽에 가득 걸려 있어서 옛날 감성을 자극했다. 나는 안쪽 구석자리로 가서 앉았다.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다. 그냥 형식적인 대화 몇 마디 나누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 나올 생각이었다. 근데 카페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나도 모르게 멍하니 쳐다보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저 유나예요. 그녀는 화려하게 꾸민 사람도 첫눈에 확 끌리는 외모도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러웠다. 크림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이 가는 사람이었다. 아, 네. 저는 지호라고 합니다.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괜히 물잔을 한 모금 마시며 어색함을 숨겼다. 준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회사 다닌다고 하셨죠? 네.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유나 씨는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요. 아, 교사시구나. 네. 근데 요즘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고 나도 모르게 따라 웃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대화가 생각보다 잘 풀렸다. 억지로 분위기를 맞출 필요도 없었고 어색한 침묵도 없었다. 나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날따라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저 사실 소개팅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빠가 하도 등 떠밀어서. 그럼 우리 둘 다 피해자네요? 그쵸? 준 오빠한테 당한 거죠. 둘이 피식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먹을래요? 나는 그렇게 물었고 유나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그날 나는 오랜만에 소개팅이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는 첫눈에 확 끌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시선이 갔다. 평범한 듯하면서도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홍대의 카페에서 처음 마주한 그녀는 크림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겨울이라 그런지 목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이었는데 어울리지 않게 답답해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거의 없는 듯했다. 그런데도 깨끗하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나는 원래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을 너무 관찰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에 앉은 순간 나도 모르게 계속 눈길이 갔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느낌이 있었다. 쑥스러워하거나 꾸미려는 기색이 없어서 오히려 더 신뢰가 갔다. 나는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고 말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나는 대체로 조심스럽다. 특히 소개팅 자리에서는 더 그렇다.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적당히 맞춰가며 형식적인 대화를 주고받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나랑은 다르게 흘러갔다. 오늘 날씨 되게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겨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나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진짜요. 저는 오히려 겨울이 제일 좋은데. 왜요? 추운데? 겨울이 되면 아무 이유 없이 뜨거운 아메리카노 마셔도 되잖아요. 그건 여름에도 마시지 않아요? 아, 그러네. 둘 다 핏이 굳었다. 별것도 아닌 얘기였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편했다. 나는 원래 상대방이 재미없어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유나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준 오빠가 형 되게 착하다고 하던데 본인은 인정해요? 글쎄요. 사람들이 저보고 좀 무뚝뚝하다고 하긴 해요. 무뚝뚝한 거랑 착한 건 다르죠. 그럼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무뚝뚝하진 않은데 조금 경계하는 것 같긴 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뜨끔했다. 너무 티가 났나? 하지만 그녀는 별로 개의치 않는 듯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근데 소개팅 많이 해봤어요? 아니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도요. 그래요? 네. 원래 낯가림도 심한데 오빠가 너무 강하게 추천해서 한 번 나와봤어요. 이랑 되게 친한가 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알던 오빠예요. 친오빠 같은 존재,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저 대신 골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준이 골라준 남자인데 믿을 만한가요? 글쎄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저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나는 원래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 대화가 어색하게 끊어질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은 그런 순간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2시간 넘게 얘기를 했다. 소개팅에서 2시간 넘게 앉아있는 건 처음이었다. 대체로 40, 50분 정도면 분위기가 대충 감이 오고 그쯤에서 정리하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갔다. 카페 문을 나설 때 나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뭔가 가벼운 느낌이었다. 가 먼저 말했다. 오늘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저도요. 솔직히 처음엔 좀 귀찮았는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귀찮았다고 하면 제가 기분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후회할 뻔했다고요. 유나는 핏이 굳었다. 가끔 이런 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억지로 꾸미거나 부담 가지지 않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 먼저 갈게요. 잘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나는 그녀가 골목길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보통 소개팅 끝나고 나면 연락을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끝내는 사람도 있다. 나는 원래 후자였다. 굳이 애매하게 질질 끌지 않고 상대가 관심이 없어 보이면 가볍게 마무리하는 스타일.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나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저도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짧은 문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소개팅을 끝내고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뭔가 기대하게 되는 느낌이었다. 결혼하셨네요. 나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손을 내려다봤다. 반지. 응,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결혼 생활 어때요? 순간 대답이 망설여졌다. 결혼 생활이 어때냐고?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충 대답했다. 그냥 평범해. 혜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뭔가 더 말할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냥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결혼 생활 어때요? 나는 왜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 혜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업무적으로 가까워진 것도 있었지만 점심시간이든 회의 후든 자연스럽게 대화할 일이 늘어났다. 지호 대리님, 요즘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요즘 야근도 많고 정신없어요. 근데 지호 대리님은 되게 차분해 보여요. 스트레스 안 받는 타입인가 봐요?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겉으로 티를 잘 안 내는 것뿐이죠. 혜진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집에서도 그러세요? 응? 그러니까 집에서도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편이냐고요? 나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유나 앞에서도 나는 항상 차분한 척했다. 퇴근 후 피곤해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별로 티를 내지 않았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배우자가 힘든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도 같이 힘들어질 테니까. 그런데 혜진의 질문을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유나에게 내 감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을까? 그 후로도 혜진과 나는 자주 대화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적인 이야기였는데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에게서 답장이 왔다. 저도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한 줄의 문자가 이상하게도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연락했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시작했다. 출근했어요? 네, 아직 회사예요. 유나 씨는요? 저도 출근했죠. 오늘 애들 수업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사적인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 유나는 자기 전에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나는 늦은 밤 조용한 카페에서 음악 들으며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서로의 취향이 얼마나 비슷한지 또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어느 날은 내가 퇴근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고 있는데 유나한테서 문자가 왔다. 씨, 저녁 먹었어요. 나는 한 손에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들고 답장을 보냈다. 아직 안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려고요. 그리고 몇 초 후 유나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다. 또 편의점 음식이요? 아니면 치킨?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치킨 먹을까 고민했는데.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냥 예상한 거예요. 지호 씨는
왠지 요리랑은 거리가 멀 것 같아서요. 와, 편견 심하네. 나도 요리할 줄 알아요. 진짜요? 그럼 오늘 뭐 만들어 먹을 거예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귀찮아서 그냥 치킨 시킬 건데요. 유나는 바로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한 번쯤은 요리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사소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다. 하루에 몇 번씩 주고받는 카톡이 없으면 이상할 정도였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솔직히 나는 우리가 이미 연애를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유나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씨? 응? 우리 사귀어 볼래요?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아, 뭐야.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원래 이런 건 보통 남자가 먼저 말하는 거 아니야? 꼭 그래야 해요.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 웃고 말았다. 그래, 좋아.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이상하게도 연애를 시작한다는 설렘보다는 이제야 서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우리는 이미 연애하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렇게는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다. 씨, 또 술 마셨어요? 회식이었어. 어제도 회식이었잖아요. 회사가 원래 그래. 아니, 꼭 가야 해요? 안 가면 눈치 보이잖아. 어쩔 수 없지. 회사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생활도 좀 챙겨야죠. 씨,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도 이렇게 살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 근데 지금도 바뀌지 않는데 나중엔 바뀔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순간 뜨끔했다. 나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살고 있었을 뿐인데 유나가 보기엔 그게 문제였나? 보다. 그날 이후로 나도 조금씩 바뀌었다. 술자리를 줄이기 시작했고 유나랑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렸다. 주말이면 맨날 늦잠 자고 TV만 보던 내가 유나 덕분에 밖으로 나가게 됐다. 는 소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길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잠깐 서서 바라보는 것,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것, 나는 그런 걸 잘 몰랐다. 원래 성격 자체가 무덤덤한 편이라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었다. 근데 유나랑 있다 보니 나도 점점 변해갔다. 지호씨, 우리 이번 주말에 캠핑 갈래요? 캠핑? 나 텐트 같은 거 못 치는데. 괜찮아요. 요즘은 다 준비돼 있는 곳도 많아요. 그렇게 처음으로 가본 캠핑장에서 나는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지? 서울에서만 살다가 한적한 곳에 오니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졌다. 밤이 되니 하늘에 별이 엄청 많이 보였다. 유나는 돗자리에 앉아 핫팩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웃고 있었다. 좋지 않아요? 응, 좋네. 이런 거 몰랐죠? 솔직히 잘 몰랐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추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바뀌도록 만들었다. 연애 3년 차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지호 씨는 나중에 어디서 살고 싶어요? 글쎄, 서울이 익숙해서 서울에서 살겠지? 서울은 너무 정신 없잖아요. 그럼 어디가 좋아? 나는 한적한 곳이 좋아요. 바닷가 근처면 더 좋고, 그럼 제주도? 제주도도 좋고, 강릉 같은 곳도 좋고, 근데 그러면 회사는? 그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죠? 나는 솔직히 현실적인 걱정부터 했는데 유나는 그냥 꿈꾸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지호 씨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냥 평범한 아파트. 나는 마당 있는 집이 좋아요. 우리 로또 맞아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다가 문득 유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미래를 상상했다. 나와 유나가 함께 사는 집,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주말이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둘이 요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결혼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과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